몹시 추운 날에는 따뜻한 문장으로 가득한 책을 읽어야 한다 하여 정윤수 선생의 클래식 시대를 듣다를 다시 꺼내든다. 정말 오래전 같은 교회 대학부 출신이면서 이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한 문학평론가 후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분입니다. 가끔씩 올라오는 그의 짧은 글에는요, 왠지 모를 마력이 있어서 언급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평론가의 한마디여서 그럴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을 다시 읽어본다. 그 시절에는 왜 빨간색으로 줄까지 그어가며 읽었을까?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 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말이죠. 가끔씩 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문학의 세계는 저로 하여금 이 시간여행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함께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나의 인생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되고 있는 책 혹은 언제든 생각날 때 다시 꺼내 읽고 싶은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오디오북도 있고 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는 킨들도 있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모름지기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직접 넘겨가며 읽어야 제맛이라면서 예전의 책 읽기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책 읽기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많은 책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 이 한국에서요, 최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젊은 세대들의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문해력 저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문해력 저하란 이 말 그대로 글은 읽지만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에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가 열렸는데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니까 주최 측이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과를 하면서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문장을 썼어요. 일부 네티즌들이 이 심심한 사과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표현에 분노를 표한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무슨 심심한 사과라는 거냐는 거죠. 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이 심심이라는 표현을요. 하는 일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뜻의 동음 이의어로 잘못 이해를 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요즘 젊은이들 금일이라는 단어를 금요일의 줄임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 이 문해력 저하가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문해력이란 현대 사회에서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글을 읽고 또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는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이 독서 부족으로 인한 어휘력 하락입니다. 이 독서율의 같은 경우는 좀 극과 극이어서요. 평소에 책을 읽는 사람은 꾸준히 책을 읽는 반면에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1년이 가도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한 한국어도 또 영어도 가끔씩은 생각이 잘 안 난다라는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성경 읽기 결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더불어서 평소 좋아하시는 분야의 책도 이 몇 권 선정해서 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출간된 이 베스트셀러 책들도 좋지만은요. 시간이 갈수록 고전에 더 손이 가더라고요. 고전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또 그 의미와 가치를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인간 내면의 욕망과 고뇌 등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눴으면 합니다. 특히 이 신앙의 관점으로 읽고 싶은 단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에서도 일생 동안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100권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고전을 포함해서 최근에 발간된 책들을 총망라해서 10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제목의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의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독서 역시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가장 최근 성경 외에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또 누군가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기 드문 지식인을 만났을 때는 그가 어떤 책을 읽는가를 꼭 물어보라고요. 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남들이 마련해준 나침반이요 망원경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특히 제가 기억을 하고 싶은 말은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요. 모든 양서를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유명 인사의 강연 한번 직접 듣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그에 비해서 책을 통한 만남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류가 아닌 바로 내게 남긴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에 진심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고뇌 끝에 얻은 지식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준비한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책이 있으신가요? 이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 아시죠? 여러분, 이 법정 스님은요, 인생책으로 화엄경과 어린 왕자를 꼽으셨다라는 것,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943년에 출간된 어린 왕자는 동화의 형식이지만 내용이 다분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동화라고 불립니다. 여우로부터 듣는 길들임의 이야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만 보인다라는 메시지는 이 어린 왕자를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했죠. 법정 스님은 어린 왕자를 20번 넘게 읽었고 또 30권이 넘는 책을 사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어린 왕자를 좋아하셨죠. 법정 스님은 또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책에 쓰실 정도로 어린 왕자를 인생의 책으로 꼽으셨는데요. 이런 인생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느 때 펼쳐도 말을 걸어오고 또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친구 같은 책이 늘 곁에 있다는 것 말이죠. 자, 어느덧 1월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올해의 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금이 제일 빠른 때라고 그러잖아요. 만일 별 계획이 없으셨다 하더라도요. 2월의 시작과 함께 올해의 책 계획 한번 살짝 넣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훨씬 더 풍성한 2023년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동행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2월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